첫 번째 브리핑은 정의당 국회개혁 셀프금지 3법을 발의했습니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 정개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국회개혁을 위해 특수활동비 폐지에 이어 오늘 일명 국회개혁을 위한 셀프금지 3법을 발의했습니다. 국회개혁 셀프금지 3법은 셀프 급여 인상, 셀프 해외 출장 심사, 그리고 셀프 징계 심사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올해 예산 처리 과정에서 법적 근거가 없는 예결위 소소위가 밀실야합으로 은근슬쩍 국회의원 세비를 셀프 인상해 면목 없는 국회의 민낯을 드러낸 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자신의 돈 10원 한 푼도 내지 않고 국외 활동이라고 일명되는 해외 출장으로 국민 세금을 자신의 쌈짓돈 마냥 쓰는 공짜 해외 관광은 이제 관례가 되었습니다. 고향에게 생선을 맡긴 국회의원 징계는 재승구 감싸기를 위한 면죄부 발급 기구로 전락된 지도 오래입니다. 스스로 월급을 결정하고 공짜 해외 연수 다녀오고 징계도 무마시켜주는 곳이 과연 대한민국 그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국회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견제와 감시가 단 1도 없는 현행제도를 외부 인사 등에 참여를 시켜 스스로 마음대로 하는 국회의원의 특권을 없애고자 하는 것이 정의당이 오늘 발의한 국회개혁을 위한 셀프금지 3법 법안입니다. 국회개혁은 선거제도 개혁과 함께 정치개혁을 이루기 위한 쌍두마차입니다. 정치개혁을 이루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담은 것으로 선거제도 개혁과 함께 국회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그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바꿔도 국회의원 특권만을 놓지 않겠다는 목리를 더 이상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회를 바꿔 정치를 바꾸자는 국민의 명령을 수용한 셀프금지 3법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인 지지가 있을지언정 반대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오늘 정의당은 셀프금지 3법 법안 발의와 함께 작년 12월 밀실야합으로 인상된 올해분 국회의원 세비 전액에 대해 정의당 국회의원 전원이 그 인상분을 국회에 반납했습니다.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울러 더는 미룰 수 없는 국회개혁을 이루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국민의 얼굴을 한 국회가 되기 위해 정의당은 선거제도 개혁과 더불어 국회개혁을 한시도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은 너무나 소란스럽게 오늘 진행이 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습니다. 뻔뻔함과 졸렬함의 극치입니다. 과격하고 극렬한 언사로 친박 태극기 부대의 아이돌로 낙점되겠다는 의도가 너무 뻔히 보였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다 돼가는 상황이고 집권 세력은 국정에 대한 무한 책임지는 것이 맞습니다. 미진한 개혁으로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다 욕해도 자유한국당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유한국당이 9년간 차곡차곡 쌓은 적폐는 어디서부터 치워야 할지 아직도 감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적어도 촛불혁명을 촉발시킨 정치 세력이라면 최소한의 반성이라도 있어야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단 한 번도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국정농단 세력의 일원인 황교안 전 총리를 대표로 옹립하는 어이없는 상황까지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연설문의 좌파 타랑이 몇 번입니까? 아직도 진영 논리의 색깔론입니까? 국민의 의식은 미래를 향해 아득히 앞서가고 있는데 자유한국당만은 아직도 무고한 사람들을 빨갱이로 몰아죽이던 그 시절 그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 전두환 앞에서 침묵하는 자당 의원들이 5.18 모독을 하고 활기치도록 다니게 놔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히 전두환의 졸개라 할 만합니다. 아울러 개헌 얘기는 생뚱맞기 짝이 없습니다. 지난 12월 여야 5당 합의문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선거제도 개혁 후에 개헌을 논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 글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개헌만 하겠다니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도 정도가 있어야 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두고는 대한민국 제1야당 원내대표가 팩트 체크조차 하지 않고 가짜 뉴스를, 그것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설파까지 했습니다.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자유한국당은 노동, 정치, 경제 안보 등 어느 한 분야에서라도 단 한 번이라도 개혁에 동참한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뻔뻔한 게 자유한국당의 종특이라지만 이번 연설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더 이상 국민에게 스트레스를 안겨주지 말길 부탁합니다. 공언한 대로 선거제도 패스트트랙이 이루어진다면 말이 아닌 행동이 즉각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입장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습니다.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 선전매체가 일제히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확고하게 밝혔습니다. 미국 일부에서도 쏟아지는 강경 발언에 극단적인 분위기로 치닫지 않을까 우려하던 와중에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행보를 명확히 한 것은 무척이나 다행스럽습니다.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 경제 발전은 절박한 임무라고 밝혔고, 연이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며 미국과의 대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시계가 불가역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지금은 북한과 미국이 3차 정상회담을 다시 준비해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2차 회담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작은 걸림돌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북미 양측 모두가 극단적인 태도를 자제하고 신뢰를 쌓기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냉전 체제가 길었던 만큼 대화의 모든 과정이 순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비핵화 단계에 일부 차이는 있겠지만 최종적으로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체계로 나가야 한다는 것은 북한과 미국 모두의 공동 목표입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북미 모두가 유연한 자세로 다시 협상에 나서길 바랍니다. 그 어느 때보다 중재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에 우리 정부도 발빠르게 나서길 바랍니다. 오전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좋은 전신 되십시오.